우리가 코로나 때 다른 선진국들은 다 국가 재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자금을 썼잖아요, 그죠? 국가 부채가 늘어났죠. 근데 개인 부채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고, 근데 우리는 국가가 부담한 건 거의 없고 다 개인한 돈을 빌려줘 가지고 극복하는 바람에 개인 부채가 엄청 늘어났잖아요. 근데 이제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율보다 그때 코로나 극복하면서 다른 선진국들이 되게 우리보다 한 5% 가까이 더 늘지 않았어요? 몇 퍼센트 정도에서 혹시 아세요? 저기 정부의 정부 부채 늘어나는 게 대충 몇 퍼센트 한 늘어났던데? 그 미국 같은 경우 한 10% 포인트 이상 늘어났었죠. 그렇죠. 근데 우리는 거의 안 늘어났는데. 우리도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뭐 많이 안 늘어났죠. 근데 그 차이가 5%라고 보면 그냥 작게 잡아서 사실 5%면 우리 국가 GDP로 2,500조 정도 잡으면 5%면 얼마예요? 75조 원이죠. 75조 원이 사실 국가가 부담할 거를 개인한테 다 전가한 겁니다. 이게 명백한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최소 수십조 원, 100조 원 가까우게 우리는 다른 나라는 국가가 부담했는데 우리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개인이 빚으로 견뎌온 거죠, 코로나를. 이만큼 사실 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.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솔직히 금융위 입장에서 어떠세요? 이런 걸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 뭐 PPP니 뭐 이런 제도 도입해야 된다, 탕감해야 된다. 저도 사실 선거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하려고 하니까 도덕적 해이 뭐 이런 얘기하고 누구는 열심히 가는데 왜 그거 탕감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연기해주거나 저 대환대출 원하잖아요. 좀 저리로 장기로 바꿔달라는 거. 왜 그거 해주냐? 그 속된 말로 버릇 나빠진다.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.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저항이 많지 않습니까?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? 아니 이제 먼저 대통령께서 제시한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코로나 위기가 났을 때 이 부담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분담을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정부는 가능한 적게 쓰면서 사실 부채로 일단은 막으면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경기가 좋아져서 부채를 다시 상환한다.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 있었을 텐데 근데 보면은 부채는 늘었는데 또 금리는 올랐잖아요. 고금리가 됐잖아요. 근데 경제는 안 좋아지죠. 그다음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경쟁자는 더 세지잖아요. 온라인이라든지 더 대규모 기업들. 그러니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결국 이 귀결되는 부분은 빚이 더 크게 늘어나고 상환은 잘 안 되고. 그럼 사회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. 이걸 개인적인 부분으로 볼 거냐.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다 개인적인 접근을 하면 아까 그 부분들이 하신 말씀이 맞지요. 성실하게 상환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다른 거죠.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럼 한국 사회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. 이게 정상적인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거냐.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또 진짜로 자영업자들의 그 삶이라는 게 굉장히 절박하고 네,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새 출발 기금이라든지 세도약 기금을 통해서 부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이거를 계속 그쪽을 쫓아가봐야 사회적으로 부담도 안 되고 더 절박한 시정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막는 게 결국 사회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개인한테도 삶의 재기의 길을 주는 거고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바람직하다.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보완 장치들을 가져가면서 저희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길죠.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어쨌든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부담했는데 대신 국가 부채가 늘어났죠. 우리는 힘없는 개인들한테 다 전가했다. 물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막 갚았죠. 근데 못 갚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다음 내년 예산에서 이걸 인수해서 탕감하는 예산을 좀 잡았잖아요.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 점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부채를 어떻게든지 공공부문에서 재원 부담을 해서 해결을 해주려고 그러면 바로 그 반론이 나와요. 그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. 그거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뭐냐. 해주지 마라. 지가 돈 썼으니까 지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.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도
바람직하지 않다. 그 사람들 시중분양 만들어가지고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집니까? 오히려 퇴출되죠. 이 시장에서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융위원장이 새로 오셔서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좀 세게 하세요. 그리고 저 재정도 좀 많이 배정해 주시고. 예, 대통령. 제가 이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. 저는 사실 막 하고 싶은데 여론 부담이 상당히 커요. 이게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게 어떤 게 진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냐.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잖아요. 뭐 전체 부가 덜 늘어나잖아요. 근데 이런 걸 해결해 주면 경제 볼륨이 커지면 모두가 혜택을 보거든요.